바이코리아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 5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1조 5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해내면서 어제장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는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화됐다라는 기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시장 안에 리스크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어제 코스피가 1.2% 그리고 코스닥이 0.5%대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탄핵 가결 이후 연일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우리 증시가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와 고환율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의 약세 흐름이 시장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화가 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이슈들이 재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연일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FOMC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계감 때문에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어제장에서는 더 강하게 나왔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전해졌던 배터리와 관련된 보조금 축소 소식이 이날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을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52주 신저가에 들어간 대형주들도 대거 눈에 띄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등 어제장에서 크게 흔들렸던 종목들이 이날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의 동반 하락에 힘을 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여전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뜨거운 테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관련주들이 연일 상한가에 안착하고 있지만 지난주까지 정치 테마주의 흐름을 가지고 갔던 이재명 대표 테마주 그리고 한동훈 대표 테마주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안에서의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전일장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시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코스피 쪽에서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사들이면서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 흐름이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AI와 관련된 섹터들의 흐름은 그나마 계속해서 시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 쭉 리스트를 사실 확인을 해보면 그 안에서의 테마성이나 연관성은 크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각자 가지고 있는 이슈의 힘을 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고 52주 신고가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외에 테마와 이슈 단에서의 시장 흐름은 어떠했을지도 한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다시 매크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다만 개별 이슈와 함께 움직임이 나왔던 테마와 이슈를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날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이 AI와 관련돼서 그리고 기존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서의 기대감이 시장 안에서는 있었는데요. 다만 미국 월가의 시각을 확인을 해봤을 때 마이크론도 HBM 향 이 수출은 매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도 HBM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오는 등 차별적인 반도체 안에서의 테마 흐름은 다시 한번 이어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브로드컴과 관련돼서 함께 짚어봤던 이 ASIC 기술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IP나 또 팹립스,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I 테마성 안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모습들은 포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도 인벤티지 대비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이제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붙여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패치형 제품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로 이 비만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으면서 관련주들 안에서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강했다라고 놓고 보기에는 또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
당선인이 이 약값을 내리겠다,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되려 특히 제약주들의 주가 하락이 이날장에서는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은 연일 시세를 내고 있죠. 어제는 또 LIG 넥스원과 미국의 기업이 함께 군용 드론 시장을 공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드론 관련주들, 어제는 DTNC가 20%대, 네온테크가 추가적인 17%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오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보면은 바로 이 이슈로 집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어제 에어레인이 시간 안에서 장중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죠. 국내 유일한 분리막을 통해서 기체만 포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탄소 포집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간 만큼 오늘 탄소 포집과 관련된 섹터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CCUS라고 불리는데 탄소 포집에 활용을 하는 게 CCU, 그리고 탄소 포집에 저장을 하는 게 CCS인데 지금 트럼프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한 다음에 저장까지 다 할 수 있는 CCUS의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부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IRA와 관련돼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줄여가는 구도로 트럼프는 판을 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CUS,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는 세액공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까지 기대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을 선별해서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SK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도 탄소 포집과 관련된 사업군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SK가 가장 크게 규모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글로벌 이슈들과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가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받았다라는 소식이 미국 상무부 측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미국 기업과 대만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보조금 확정 소식이 전해진 만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보조금 소식 한 달 안에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과 관련된 소식도 간밤 전해졌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출시하는 신차의 가격을 도요타가 벌써 인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안에서의 치킨 게임이 더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 가격이 인하되게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은 부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 집중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되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부품주 위주로 배터리 관련주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새벽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결정 소식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국내 증시 어제도 위축된 모습이 이어졌는데 과연 오늘 국내 증시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줄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장 상황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이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1%, 나스닥도 0.32%, S&P 500 지수 0.4%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빅테크도 대체로 부진했다는 것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M7 종목 중에 지금 테슬라 3.64%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른 종목들 좀 부진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면서 밤사이에도 1.22% 내렸고요. 알파벳 클래스 C 주식도 0.5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경제지표 한 가지 공개됐습니다. 11월 소매 판매였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이 소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의 경제 체력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로 0.7% 증가하면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이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 체력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자동차를 제외하면 0.2% 상승이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12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내년에 인하 속도가 더 더뎌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면서 주요 지수가 경계심에 좀 내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시장 걱정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요인들로는 다우 지수의 9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의 상승과 하락의 종목 비율이 11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또 AI의 주도주의자 그간 시장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엔비디아가 조정 국면에 더욱더 깊숙이 진입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로 인해 지금 뉴욕 증시 괜찮은가라는 물음표가 자그마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일단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가운데에 쨍한 초록색 많이 올랐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크게 올랐고 M7 종목들 안에서도 유독 강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헬스케어 안에서도 반짝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화이자를 중심으로 주요 제약업체들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화이자는 내년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게 제시되면서 주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빅테크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1.22% 밤사이 내렸는데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죠. AI 지출 둔화 우려에다가 경쟁까지 치열해졌다. 최근 브로드컴이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AI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위협감을 좀 느낀 투자자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저렴한 버전의 제슨 컴퓨터를 출시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작은 규모의 기업들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파벳 클래스 C 주식 0.52% 내렸는데 알파벳의 웨이모가 내년 초 도쿄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외 진출 첫 걸음인데요. 테슬라와 붙어서 자율주행 관련 키워드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메타입니다. 밤사이는 소폭 내렸는데 트루이스트가 긍정적인 의견 제시했습니다. 인스타의 릴스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스레드도 내년부터는 수익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죠. 그리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밤사이에도 3.64%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미즈호증권이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AI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기차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동종업계 대비 충분히 내년에 전기차 시장에 하방 압력이 가해져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미즈호 증권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점검을 해봐야겠죠. 엔비디아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브로드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3.91% 하락을 했고요. 호실적 이후 훈풍 끝나면서 차익 실현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올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브로드컴 다음 타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왔고 또 컨퍼런스 콜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도 흐름이 엇갈리거나 함께 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JP모건은 앞서서 호실적을 기대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으니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일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퀀텀 관련주입니다. 알파벳이 퀀텀 컴퓨터
칩, 윌로우를 공개한 이후 퀀텀주가 굉장히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퀀텀 컴퓨팅 밤사이에도 51%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사의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와 주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됐었고요. 앞으로도 퀀텀 관련주에 대한 주목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드론주도 국내외를 들썩이게 했었죠. 그런데 레드캣이 밤사이에 7%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을 공개했는데 1년 전보다 더 손실이 늘어났더라고요. 이 부분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최근에 드론주가 움직였던 게 무언가 실적이 뒷받쳐져서라기보다는 일단 기대감에 조금 빠르게 움직였던 면이 있는 만큼 이렇게 실적에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밤사이에 16.64% 크게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례적으로 매도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2단계 상향 조정했는데요. 2025년이 턴어라운드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 과연 국내 태양광주로 어떻게 흘러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쌓인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과연 다우지수가 9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까라는 부분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우지수 45,000선 찍은 뒤에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의 50일 이동평균선 상회하는 종목들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상회하는 종목들의 비중을 보면 계속해서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르는 종목보다는 좀 내리는 종목들이 있다. 소수의 종목들이 S&P 500 지수의 랠리를 이끌어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엔비디아 그간의 상승장을 주도해 왔었는데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시장 걱정해야 할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웰스파고는 지금 버블 아니다.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 하락의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자체에 대해서 정말 펀더멘털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월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온기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연준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금리 인하가 시장 전반의 온기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 연준의 결정 그리고 향후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12월 FOMC에서 시장은 지금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는데요. 페드워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의 그 가능성 95.4%로 반영이 돼 있죠. 미리 이렇게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선 반영이 돼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과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내년 기준금리 경로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지금 시장은 더욱더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그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약해지는 강세장에 대한 시그널을 좀 우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위험자산, 주식시장, 비트코인, 기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대체로 쉬어갔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 반도체주의 움직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파벳 웨이모의 해외 진출과 그리고 테슬라의 강세, 자율주행에 기반한 면이 있죠. 자율주행 테마 주시하셔야겠고 살아있는 퀀텀주와 실적이 안 좋았던 드론주, 국내에서도 좀 들썩였던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어떨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엣지 밤사이에 2자릿수의 상승률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국내 태양광주로도 이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죠. 이렇게 뉴욕 증시 살펴봤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로 연결할 수 있는 시그널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